네, 안녕하세요. 두산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상남이 함께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내일부터 정말 중요한 일정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잠시 공시의 내용을 보면은 합병 반대 의사 통지 접수 기간이 11월 27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제 다가오는 주총이 12일이죠. 즉, 이번 합병은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는 단계에 들어섰다. 처음에 이제 합병 공시가 떴을 때 이제 7월 달에 그죠? 7월 11일에 합병 공시가 떴을 땐 기대감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이 오래 가지 않았죠. 7월 12일이 되자마자 결국에는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우려, 정확히는 이제 두산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그룹 재편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불확실성들이 존재를 하게 되면서 통상적으로 이제 대기업이 합병이라는 이 엄청난 재료에 의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아니라 오히려 합병한다라고 하니까 주가는 떨어져 버렸던 아이러니한 상황이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되돌려 넣기 위해서 그 첫 신호탄으로 우리는 이제 합병 성공을 기다리는 거죠. 정말 중요한 순간이고요. 우리 모두가 이 합병을 성공하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합병 성공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뜻을 모으자라는 의미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두산 합병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010-4419-6279 이 번호로 이제 합병 찬성이라는 문자 응원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 정말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자세하고 면밀한 방송을 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이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주변에 공유 버튼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문자 응원 많이 해주셔야 저 역시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방송 지치지 않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 문자 남기셨을 때는 제가 두산 로보틱스 매수매도 언제 해야 되는지도 다 도와드리고 있죠. 일단은 우리가 오늘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빼먹을 수 없는 부분이, 우리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이제 조건, 그 첫 번째가 이제 합병이겠죠. 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당연히 이제 두산 밥캣이라는 든든한 캐시카우가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에서 로보틱스에게 좋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 합병이 지금 아무리 봐도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는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더더욱 이 합병이 도대체 왜 진행이 돼야 되는지를 시장에 많이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좋아요와 구독, 문자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로보틱스 주주분들에게만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알면은 솔직히 이 합병을 반대할 생각은 들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로보틱스가 상승하기 위한 조건, 이제 합병이 그 첫 신호탄이고, 뭐 그 이후로는 당연히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던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협동 로봇의 업황, 그리고 실적, 단계별 시나리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책이 먼저고 그 다음 업황, 그 다음 실적을 주목하는, 업황이 좋아지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을 주목하는 시즌.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거든요. 일단 지금 딱 정책이 시작되는 단계에 놓여져 있죠. 최근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게, 로봇 시장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와 충분한 어떤 이런 조사를 맞추지 않고 당장의 이 합병을 통해서 얻게 되는, 눈에 보이는 이런 당장의 이런 일관적인 수치들에 대해서 너무 의존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지금 합병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참 이게 너무 속상해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를 좀 굳이 거론하니까 좀 속상하실 수 있는데,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삼성전자가 요즘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기술력으로 살아남은 수출 중심의 무역 국가인데, 삼성이 이 기술력에 투자를 하지 않고 당장의 재무 더 저렴하게 더 많이 일하게 하고, 그죠? 당장의 이 재무만을 생각을 하면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끼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HBM 시장 밀린 게 아니냐, 이런 주된 먹거리 사업을 왜 놓쳤느냐,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삼성전자의 뭐 이런 임직원 분들도 뭐 등을 돌렸다 뭐 이런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굳이 여기를 왜 비유를 드냐면, 많은 분들이 이 로봇 시장이 좋은 건 아니지만 도대체 언제 시작할까, 도대체 어떻게 바뀌어갈까, 도대체 어떤 기업이 수혜를 입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오래 보셨다면 솔직히 이 로봇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전히 시장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2차 전지가 출발하고 나면 저 위에서 매수를 하게 되고, 바이오가 출발하고 나면 저 위에서 매수를 하게 되고, 반도체가 출발하고 나면 저 위에서 또 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작년 영상입니다. 작년 2023년도 11월에 한미반도체 말씀을 드리면서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기업들을 얘기를 하며 인공지능 흐름에 대해서 좀 1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거든요. 1년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주가 당시에 뭐 4만원, 뭐 6만원 이럴 시기였는데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면서 주가 끌어올릴 겁니다. 왜? 최근에 SK하이닉스 무려 10조 원이나 투자한다고 하죠. 삼성전자 가만히 있겠습니까? 삼성전자는 뭐 투자 안 하겠습니까? 아니지.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게 너무 많아. 왜냐면은 엔비디아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새로운 인공지능 AI 칩을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계속 앞으로 여러분들 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뭐 한미반도체 뭐 HBM 너무 좋아. 근데 결국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HBM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얘는 그냥 고정으로 가시면 돼요. 어떻게? 어차피 성장할 거예요. 어차피 매출액이 2026년도까지 계속 늘 거예요. 왜? 왜일까요? 근본적으로 AI는 지금 시작인 시대예요. 여기에 맞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반도체 칩이 만들어질 거예요. 정말 다양한 신제품 계속 나올 거예요. 그죠? 분명히 이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은 그런 모멘텀을 바탕으로 쭉쭉 올라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HBM 이거 중요한 거 모두 안다. 정말 중요한 건 HBM이 아니라 HBM 혹은 이 인공지능 칩, 이걸 원하는 기업들이 더욱더 새롭고 더욱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길 원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엔비디아는 더욱더 다양한, 더욱더 좋은 인공지능 칩을 만들길 원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매출이 변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실제로 엔비디아가 뭐 새로운 칩, 뭐 더 좋은 칩, 뭐 블랙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의지를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합병 찬성이라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서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서 우리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퍼질 수 있도록. 왜냐면은 지금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이 지분율만 하더라도 지금 뭐 벌써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6.8%잖아요.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시하고 있는 이 매수청권 가격을 이미 상회를 합니다. 그러면 당장의 이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두산에 대해서, 두산의 이런 지금 합병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도저히 이 합병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가 많으면 당연히 우리 합병은 무산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외국인의 보유 비중도 뭐 23%에 가까운 상황인데 우리가 잘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합병이 왜 모두에게 좋을 수밖에 없는지를요. 왜 두산은 지금 굳이 합병을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왜 합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우리 구독자분이 또 제보를 해주셨던 내용이고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두산이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함께 북미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죠. 최근에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주가가 많이 또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죠? 최근에 이제 딱 봐도 주가의 상승 추세가 좀 강하게 터지는 국면이에요. 이 안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가 직전의 고점을 뚫어내는, 한 차례 시도했다가 직전의 고점을 결국 뚫어내는 이런 흐름까지 이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나타내고 있는데,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두산 로보틱스와 굉장히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요. 자,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로크웰의 로직 컨트롤 시스템을 통합해서 단일화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로크웰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차량의 조립 및 제조 공정, 전기차 배터리 제조 산업 이런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로크웨이 오토메이션이 지금 얼마 전까지 일정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이렇게 로크웨이 오토메이션 이제 파트너 네트워크 회원사가 선보이는 이런 전시가 마련되면서 많은 또 관계업자들이 또 지켜봤는데, 어쨌든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인공지능과 자율 제조를 강조를 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결론적으로 뭡니까? 지금 이 로크웨이 오토메이션의 주가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데 인공지능과 자율 제조를 강조를 했다라는 부분이죠. 주가는 그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의 상승 추세를 올라가고 내려오는 이 흐름을 결국에는 이제 돌파를 했고, 앞전의 고점도 돌파를 하는 이런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실제로 지금 시대는 인공지능과 자동화, 로봇 시대로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합병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겁니다. 순서를 아셔야 돼요. 두산이 지금 합병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또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이 분명히 생겨요. 미국이 바라는 거는 제조업의 르네상스입니다. 왜 그러려고 할까? 그게 사실은 우리 로보틱스에게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중국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반도체나 바이오 여러 첨단 제조 산업에서 기술 유출까지 이어졌는데, 기술 유출과 더불어서 제조 산업 역시 중국이 가져가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에게 의존하는 이런 영향이 너무 컸던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수많은 동맹 국가들까지도요. 그래서 반도체나 2차 전지와 같은 이런 밸류체인이 함께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은 중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죠. 그리고 그걸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GDP가 미국의 60%에서 70%까지 또 바짝 따라붙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2인자의 이런 놀라운 성장률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뜩이나 견제를 해야 되는데 미국의 제조업은 무너졌고 중국의 제조업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마당이다 보니까, 그것도 반도체나 전기차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가져오고 싶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죠. 테슬라의 CEO가 이번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이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비용 통제의 달인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나라의 재정을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곳에 지출을 해라.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건 재정 확대의 정책인데, 지출이 너무 심해지면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는 시점에서 연준이 지금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데 이자율이 올라가는 게 맞는 구조거든 사실은. 예를 들어 이겁니다. 통화량은 지금 통화량을 엄청 늘리는 시즌이 아닌데, 여기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많은 지출을 하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는 이제 고용과 투자가 활발해질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통화량은 기존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가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한 게, 일론 머스크야, 너가 와서 필요한 곳에만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줘 라는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가장 잘하는 게 뭐죠? 자동화입니다. 로봇, 자동화. 트럼프는 말을 합니다. 미국이 위대해지기 위해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첨단 산업의 제조 시설을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 근데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만 재정 지출을 한다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로봇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중국이 이미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혹은 전기차 이런 시장에서 굉장히 큰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놀라운 흐름이에요. 중국이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대량 생산, 저가 생산. 근데 로봇이 그 부분을 미국에게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보여준 거예요. 기가팩토리라는 공장에서 차량의 뼈대나 이런 다양한 이런 공정들을 로봇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일론 머스크가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이 된 테슬라는 이런 쪽으로 방향성을 맞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차량의 원가가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죠. 테슬라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우리가 확인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수개월 동안 말씀을 드렸었던 이 로봇에 대한 정책, 이거는 단순히 이제 우리가 먼 미래에 5년 뒤에 10년 뒤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모멘텀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시작을 안 했어요. 테슬라의 상황만 생각한다면, 일론 머스크의 상황과 트럼프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목을 해본다면 충분히 이 로봇 정책이 어떤 식으로 터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 협동 로봇에 대한 업황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업황이 지금 시장 규모가 시장 침투율 자체가, 제조업의 협동 로봇이 침투한 이 비율 자체가 2% 내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협동 로봇의 업황이 좋아지면 제조업에 침투라는 협동 로봇의 비율이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때 그 시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 놓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도 많이 해야 하고 영업망에 대한 이런 마케팅 전략도 잘 세워야 하지만, 굳이 가지고 있는 이 두산밥켓이 있는데 썩혀서야 되겠습니까? 회사도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룹을 재편하는 이유는 두산밥켓이 전혀 사업적으로 연관성이 없고 시너지가 일으켜지지 않는 에너빌리티 사업부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업적인 통일성을 위해서 로보틱스와 합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그토록 이제 HBM을 못 놓쳐가지고 정말 그 누구보다 아쉬워하는 입장인데, 새로 다가오는 미래 기술, 새로 다가오는 미래 트렌드에 대해서 제대로 통찰력을 갖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았고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SK 하이닉스에게 밀린 거지 않습니까? 영원히 삼성전자의 독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대격변이 일어난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지금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공지능의 다음 물결은 로봇이라고 젠슨왕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하버드의 무역학과 교수가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는 이 리쇼어링의 정책, 결국에는 첨단 제조 시설에서 로봇의 자동화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세계의 저명한 권위자들도 로봇을 외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경영인도 로봇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여기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 이 합병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단기적인 이런 단점에만 주목을 해야 될까요? 멀리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당장을 보고 단점만 보고 지금 우리가 합병을 반대한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기업의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가길 바란다면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큰 장점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시해드리는 건 이 합병을 찬성해야 된다. 찬성해야 된다. 두산 밥켓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들, 결론적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와 같다. 능력이 출중하지만 외적으로 봤을 땐 누구보다 신분이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바보 온달, 평강공주를 만나지 않았다면 대장군까지 되면서 그죠? 평원왕의 신임을 얻지도 못했을 겁니다. 평강공주 역시 마찬가지죠. 재력과 권세, 미모 모든 게 빠지지 않았지만 다른 여타 공주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하지만 바보 온달을 만나면서 바보 온달을 위대한 장군까지 만들면서 재평가를 받게 되죠. 이 둘의 혼인이 처음에는 조롱거리가 되었었지만 결국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바보 온달을 보면은 로보틱스가 생각나고 평강공주를 보면 밥켓이 생각나는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에겐 성장성이 있습니다. 팔레타이징이라는 이 로봇, 수많은 물류센터와 수많은 제조공장의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고요. 또한 두산 밥켓의 지게차,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팔레타이징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겐 수요가 함께 겹칠 수밖에 없다. 지게차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도 팔레타이징을 필요로 하는 현장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접점들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합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산 밥켓의 매출, 그 매출에 대한 시너지를 로보틱스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성장하는 협동 로봇의 이런 시장의 규모 흐름에 의해서 밥켓의 성장성도 재고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병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로보틱스의 주가 합병 성공하면서 이런 시대적인 흐름 이어간다면은 지금 이 자리가 과연 비쌀까요?
과연 여기서 우리가 합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게 정말 지금은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맞이할 흐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가 될 텐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고 우리는 아직도 집안 싸움만 하고 있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다가오는 이 로봇, 이제는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면서 그죠?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제 연락처로 합병 찬성합니다라고 꼭 한 번씩만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응원으로 제가 또 열심히 또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두산 로보틱스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